네, 그동안 나왔던 추천주들 순위주 점검을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은 이제 라스트 찬스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한타증권의 송태용 과장 모셔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잠깐 점검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주셨는데 이번 주에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7만 원 선 안착 시도로 네, 오늘 마감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가격대 정착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주식 목표가를 위해서라면 추가적인 레벨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신호 좋게 보세요, 과장님? 저는 이번 주가 사실 지수의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주가 흐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뉴스에 대한 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오딘이 2022년도 로드맵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관련돼서 이제 공선전이라든지 아니면 싱글 클래스를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매달 성장과 이제 경쟁 콘텐츠를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하나의 아이템이 성공을 하게 되면 또 중간중간에 이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2022년도에도 생각보다는 성과라는 측면이 오딘을 통해서 나쁘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딘이 해외 쪽으로에 대한 이제 이 진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만에서 지금 오딘 관련돼서 사전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에 관련돼서도 처음으로 5월 31일을 이제 이 기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2분기 때부터는 오딘이 추가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오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의외로 이게 하향 안정화에서 조금 성장으로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의 일단 기본적인 사업 비즈니스가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NFT라든지 뭐 P2E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카카오의 보라코인이 이 로블록스와의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다라는 뉴스 보도도 중간에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카카오 게임즈가 이러한 이제 사업 모델을 더욱더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 계열사에 대한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이 부분을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7만 원 초반에서는 매력적으로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와 손절가도 변화 안 주시고 가져가시는 거죠? 네,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딘에 대한 모멘텀이 점점 빛을 발할 것 같다고 합니다. 플러스 알파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지금 게임주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는 구간입니다만 뭐 메타버스 P2 관련해서는 연연히 성장성에 많은 좀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탄탄대로를 걷게 되면서 앞자리가 좀 많이 바뀌게 되는 카카오 게임즈 그림을 네,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 종목을 요즘에 고르기가 굉장히 까탈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의 라스트 찬스 어떤 종목 잡아볼까요? 저 오늘 이 준비한 종목은요, 유니드 준비했습니다. 풍력바람이 안 분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유니드도 보면은 한 맞나요? 4개월째 거의 쉬지 않고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 잡힌 종목인가? 이제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바닥 나왔다고 보세요? 일단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부담 없이 진입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예전에 트랜스포시 얘기가 나왔을 때 16만 원 가까이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8만 원대 거의 50% 정도의 조정을 가격적인 조정 그리고 기간적인 조정 모두 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4분기 실적 관련돼서는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연말 성과급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나갔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본사가 완공이 됨에 따라서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4분기 때 이제 해상 운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
부분이 이 실적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5,100에서 지금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4,980까지는 조금씩 이 하향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비용적인 측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염화칼륨 관련돼서도 요즘 가격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염화칼륨 관련돼서 원재료이기는 하지만 이 가격에 대한 전가력 자체가 유니트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유니트에 대한 실적 볼륨이 상당히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플로프롬 같은 경우에도 가격에 대한 부분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실적적인 측면 자체가 2022년도에 넘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계속 유지 혹은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너무나 강하게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탄소 포집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탄소 배출권의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빠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의 상승이 급격하게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탄소 포집에 대한 니즈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트가 이제 탄산칼륨 관련돼서 사실 이 많은 이 탄소 포집의 소재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유니트 탄소 포집 관련돼서 모멘텀이 다시 확장이 되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너무 높게는 잡지는 않았어요. 한 12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예전 하락이 나오기 전 정도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7만 6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주신 그 모멘텀 구간에서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즈가 높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사실 뭐 철강이라든지 뭐 기타의 예전 화학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많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텐데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 또 한 가지에 대한 선택지가 나올 수 있는 게 탄소 포집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되면 굳이 탄소 배출권을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프리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에 대한 단가와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어느 게 더 싼가 이게 사실상 중요하게 될 텐데 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비싸진다는 것은 결국 탄소 포집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부분 니즈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에 대한 상승이 뉴스화가 되고 더 많이 보도가 되게 되면은 탄소 포집 관련돼서도 모멘텀은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표치 많이 안 잡았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가격을 고려하면은 꽤 수익이 날 만한 자리에서 목표가 나왔어요. 네, 12만 원 보고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거의 다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보다는 이제 조금 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격대에 반영하는 흐름이 오지 않았을까 예측을 해주고 있고요. 탄소 포집 관련해서도 워낙에 관련주들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 낙폭과대주로서의 메리트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송태훈 과장과 함께 했고요. 이어서 저희 공방 일정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희 최태규 전문가가 오늘 유튜브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주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수익을 안겨다 준다입니다. 어떤 생각이 필요할지 거기에 대한 답 주신다고 하고요. 오전에 절대 전략 함께하고 있는 김정수 전문가는 주말에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9시입니다. 이제 다음 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대 바로 공개 방송 진행이 되는데요. 기업과 가격 그리고 핵심 본질 어떤 가격에서 매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네, 많은 시청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전략실이었습니다.